losing hearts to changing. That I'm the potter and the clay. I'm the canvas and the painter. The marble that I sculpt away. Every stroke of a brush, every finger's touch is a rosy cheek. 벨기에에 왔습니다. 그렇게 맛있다는 벨기에 와플 저도 먹어보려고 독일에서 4시간 반 운전해서 왔어요. 저는 벨기에에서 2박을 할 건데 한 곳은 수도인 브뤼셀이고 한 곳은 겐트라는 곳에 머물 예정입니다. 겐트를 가기로 결정했던 건 아름다운 코런레이 운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예요. 브뤼셀에서 기차로 3-40분이면 갈 수 있는데 브뤼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도시입니다. 저는 브뤼셀보다 첫날 갔었던 여기 겐트가 더 제 취향이었어요. 겐트에서 먹었던 홍합찜, 와플, 커피, 그리고 날씨마저 모든 게 다 좋았고 무엇보다 풍경이 너무 제 취향이었습니다. 예전에 갔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겐트가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고 특히 운하 양쪽으로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중세시대 동화 속 풍경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코런레이 운하는 관광객들과 현지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운하를 따라서 보트 투어를 하기도 하고 저희처럼 강가에 앉아서 물멍하면서 광합성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운하 주변에 있는 와플집에서 리에즈 와플을 사 먹었습니다. 벨기에 와플은 리에즈 와플하고 브뤼셀 와플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하대요. 근데 저는 쫀득한 반죽 스타일의 리에즈 와플이 제 입맛에는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쫙 식는다. 다른 카페에서 브뤼셀 와플도 먹어봤습니다. 브뤼셀 와플은 겉이 약간 바삭하면서 가벼운 식감이더라고요. 주로 다양한 토핑과 함께 플레이팅 되는데 토핑에 초코 시럽이 뿌려지고 블루베리가 올라간 와플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초코 시럽이 너무 달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단 거 안 좋아하시면 토핑을 심플한 걸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겐트는 운하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도 좋지만 걸으면서 구경할 거리도 많아요. 성 바보 대성당은 실제 존재했던 겐트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는 성 바보의 이름을 딴 곳이래요. 성 바보는 부유한 삶을 버리고 신앙에 헌신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총 12개의 패널로 구성된 초대형 크기의 겐트 재단화가 보관되어 있는데 따로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합법적인 그래피티 공간으로 지정된 이곳은 고정된 테마나 스타일 없이 벽을 캔버스 삼아서 누구든지 스프레이 캔을 들고 새로운 그림을 덧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번에 봤던 그림들을 다시 여행했을 때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림들도 독특하고 색채도 다양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그래피티 스트리트에서 몇 번만 걸으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장소가 나타납니다. 백작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그라베스틴입니다.
전형적인 중세 유럽 성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요새인데요. 여기 안에는 중세시대에 사용됐었던 고문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대요. 근데 고문기구들을 보면 뭔가 상상이 될 것 같아서 따로 관람을 하진 않았습니다. 벨기에에 오면 미일프리츠를 꼭 먹어야 합니다. 홍합찜이랑 감자튀김이 함께 나오는 이 조합이 벨기에를 대표하는 국민 음식이에요. 근데 여기 홍합찜 진짜 괜찮았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브뤼셀에서도 유명한 식당에 가서 홍합찜을 먹었는데 먹을 당시에는 첫날이라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브뤼셀에서 먹었던 것보다 여기가 훨씬 맛있는 거였더라고요. 홍합에 짭조름하게 간이 배서 비리지도 않고 양도 둘이 먹기 적당했습니다. 근데 혹시 배부르게 한 끼의 식사를 하실 거면 추가로 다른 메뉴를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멍청 비용을 쓴 게 있어서 대중교통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브뤼셀에서 겐트로 이동한 것처럼 벨기에 안에서 도시 간 왕복 이동을 할 예정이고 마침 그날이 주말이라면 주말 할인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서 돌아다닐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10회 교통권을 끊었거든요. 비용은 환급 안 되는 카드 보증료 6유로를 포함한 24.90유로였습니다. 엄청 비싸죠. 브뤼셀 안에서 쓰고 겐트에서도 쓰려고 10회 교통권을 끊은 건데 브뤼셀하고 겐트는 서로 다른 지역 교통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권을 같이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권을 따로 끊으셔야 합니다. 근데 브뤼셀이나 겐트 안에서는 주요 관광 명소들이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서 도보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브뤼셀에서 10회 이용권을 다 못 쓰고 왔습니다. 교통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동 동선을 잘 계획하시고 교통권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겐트에서 브뤼셀로 넘어왔고요. 이날이 주일이어서 브뤼셀의 한인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예배드리고 오는 길에 생껑뜨네흐 공원이 가까워서 잠시 들렸습니다.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게 된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공원인데요. 개선문 오른쪽에는 왕립 군사 역사 박물관이 있고 왼쪽에는 자동차 박물관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1893년부터 운영되어 온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요. 안 좋은 리뷰가 좀 많았지만 그냥 갔습니다. 이번에도 홍합찜을 시켰는데 겐트에서 먹었던 게 훨씬 맛있었어요. 그래도 치즈 올라간 호감은 꽤 괜찮았습니다. 화국이다. 파국이다. 식당 근처에 오줌 싸는 소녀 동상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줌 싸개 소년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에 대응되는 여성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작되었다고 해요. 여기 오줌 싸개 소년 동상이 더 유명하죠. 제가 방문했던 날이 IT 국기의 날이어서 이날 오줌 싸개 소년이 IT의 전통 의상을 입고 IT 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유리 아케이드 쇼핑거리로 이동했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예쁜 조명이 켜져요. 안에는 고급 상점들과 카페, 초콜릿 가게들이 입점해 있어서 가볍게 구경하기 좋더라고요. 스모코. 용미. 이거 아보카도 아니야? 카카오. 아, 카카오. 여기는 브뤼셀에서 유명한 전통 비스킷 전문점이에요. 매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아케이드 안에 있는 매장 인테리어가 좀 고풍스러워서 여기로 왔습니다. 점심 먹고 갔더니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와플이랑 커피 시켜서 당 충전 좀 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 하나로 꼽히는 브뤼셀의 심장, 그랑플라스입니다. 그랑플라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브뤼셀 시청사와 시립박물관, 여러 상점들이 있는데 건물 외벽에 금박 장식과 조각상들이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8월에는 광장 바닥에 약 100만 송이의 베고니아 꽃으로 만든 플라워 카펫이 쫙 깔리고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반짝인다고 해요. 그랑플라스 광장은 밤에도 정말 예쁘니까 꼭 밤에도 다시 오셔야 합니다. 밤 야경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벨기에는 국왕이 있는 이펀 군주제입니다. 여기 브뤼셀 왕궁은 국왕이 공식 업무를 보는 공간이에요. 7월 하순에서 9월 초까지는 일반 시민에게도 왕궁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브뤼셀 왕궁 앞에는 저녁 노을 명소인 몽데자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 Baby, when I look in your eyes, 브뤼셀 왕궁 찍고 여기 정원에서 노을 보고 그랑플라스에서 야경 보는 코스로 잡았는데 유럽이 여름철에는 해가 정말 늦게 지잖아요. 밤 9시가 넘어도 해가 안 지기 때문에 근처 펍에서 벨기에 맥주 마시면서 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take me away from you. Don't take 근데 오늘 구름이 많은 날씨라 노을이 생각했던 것만큼 예쁘지는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여행 갔을 때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랑플라스에 야경 보려고 다시 광장으로 왔습니다. 조명이 들어오는 시간은 일몰 후라서 몽데자르에서 일몰 보고 여기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when I was 저는 운 좋게 조명이 켜지는 시간에 도착했네요. I spent my days imagining the shape it would all take, and now it takes the shape of you.
오늘은 독일로 돌아가는 날인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아토미움과 미니 유럽을 방문했어요. 일단 아토미움은 1958년 브뤼셀 엑스포를 위해서 세워진 철의 결정 구조를 표현한 건축물이고 안에는 전망대랑 전시관을 운영 중입니다. 미니 유럽은 유럽 전역의 랜드마크를 미니어처로 재현한 야외 테마파크인데요. 제가 예전에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미니어처 원더랜드에서 너무 재밌게 구경했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디테일이 좀 굉장히 물려. 많이 아쉽더라고요. 잘못 온 것 같아요. 여기는 네덜란드인가? 알록달록 예쁘네. 여기는 제가 갔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으로만 보셔도 충분할 듯 싶습니다. 똑같아, 저 위에까지. 어쨌든 마지막 날은 아쉬웠지만 중세 분위기가 살아있는 동화 속 마을 같았던 겐트와 브뤼셀의 아름다운 그랑플라스, 달콤했던 와플까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었던 벨기에 여행 영상을 마치겠습니다.